안녕하세요. 권가의 커피 특강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을 찍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카페 창업과 관련된 그 성공 전략, 카페 창업 성공 전략 리포트, 카페 창업 성공 전략 리포트라는 전자책을 좀 그동안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몽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내느라고 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강의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커피 추출의 3대 요소, 그래서 분쇄도, 물의 온도,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리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또 바리스타가 된 사람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도 강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는 그 커피 관련된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나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단순히 커피를 뽑는 방법, 또 에스프레소 기계를 다루는 방법,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를 다루는 방법,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도 할 수 있고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바리스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바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능적으로 커피를 추출하고 일을 하는 방법만 알지 커피 자체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한 바리스타들을 참 많이 접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커피라는 것도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커피라는 것도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암기하고 몸으로만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냥 일 자체의 현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기능만 숙지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창조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맨날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해서, 물론 과거보다 속도도 빨라지고 시간도 속도도 빨라지고 남보기에 더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다가 속도도 빨라지고 또 남보기에 능숙해 보인다라는 것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에 능숙함 플러스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커피라는 사람은 커피에 대한 근본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기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더 창조적인 작업들이 가능하고, 또 그런 창조적인 작업들을 시도할 엄두도 나고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와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겠고 내 지식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 원리를 소개하는 책들이나 강의가 별로 없어서 이 커피를 배우고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커피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를 우리가 분쇄도,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굵기로 커피를 그라인딩 하느냐, 이 분쇄도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추출을 해도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분쇄도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물의 온도, 세 번째가 물의 잠기는 시간,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쇄도, 물의 온도,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물에 잠기는 시간이라고 쓴 것을 좀 유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쇄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커피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로 하는 사람과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 그저 교양으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인식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이 분쇄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커피 전문가는 절대 핸드밀로 커피를 분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커피가 갈리고 난 뒤에 나온 알갱이들이 얼마나 균일하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가는 핸드밀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밀은 전혀 그 균일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콩 자체의 크기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의 온도로 똑같은 시간 동안 추출을 해도 각 알갱이가 내는 추출 물들이 달아서 우리 추출 표면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물하고 접촉되는 면적이라는 거죠. 알갱이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출 표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추출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추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어떤 커피집에 갔는데 어저께는 굉장히 맛있었고 이런 맛이었는데 오늘 가서 먹었더니 어저께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른 맛이 나온다 그러면 그 가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가 이 분쇄도고 이 분쇄도에서가 중요한 이유는 추출 표면적 그 알갱이 크기의 균일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드립용으로는 스위스제 디팅 그라인더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지로얄사의 그라인더를 쓰고 있는데 그 가격대들이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게 돈이 남아 돌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분쇄를 했을 때 그 커피 원두의 그 균일성, 크기의 균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런 그라인더를 쓰는 겁니다. 그냥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자랑 삼아 사는 사람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정말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 분쇄도의 균일성, 커피 알갱이 크기의 균일성이 정말로 중요해서 그래서 그라인더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합니다. 핸드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쓰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한 커피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되게 격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맷돌 커피라는 거를 팔았어요. 그 뒤로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그 가게가 아주 미어 터지게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 그 방송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나냐면 맷돌로 커피를 그라인딩 하는 거예요. 자, 맷돌로 커피를 그라인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건 아니겠죠. 그라인딩해서 자기가 내려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말로 프로페셔널이라면 그렇게 맷돌로 커피를 그라인딩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맷돌이라는 그 분쇄 기구가 균일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 두 짝이 그게 돌아가면서 그라인딩을 하는데 얼마나 그 분쇄도가 균일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소위 말해서 지식을 호도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 그 맷돌로 해갖고서 커피를 내려서 먹었더니 갈아서 커피를 내려 먹었더니 뭐 정말로 한국적인 맛이 나더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거나 진실과 사실과 다른 오해가 머릿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은 저는 전문가가 프로페셔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분쇄도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후지로얄사의 그라인더라든가
그리고 스위스의 디팅의 그라인더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번이라고 있습니다. BUNN 그 번의 그라인더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이죠. 말퀘닉이라든가 다 비쌉니다. 싼 게 200만 원 돈, 많이 비싼 건 4, 500만 원 돈까지 가는데 그런 그라인더를 쓰는 것은 단순히 멋 때문에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분명히 분쇄도의 균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그라인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쇄도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추출 결과물은 똑같은 원두를 사용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제가 추출하는 방식에 따른 혹은 도구에 따른 우리가 그 커피를 내려 먹는 방법들을 제가 쭉 적어 드릴게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라는 그 커피 추출 도구가 있습니다. 프렌치 프레스.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핸드드립. 이것도 커피 추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찬물로 추출하는 방식인 더치. 요즘은 찬물이라 그래서 콜드 워터 쓴다. 콜드 브루라고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사이펀. 아시죠? 알코올 램프나 할로겐으로 싸갖고 이렇게 물 역류시켜서 추출하는 그런 사이펀 추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카포트. 이 모카포트는 가정식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인데 이것도 에스프레소입니다. 그 모카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프레소 추출. 여기 또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터키시 커피가 있죠. 이번에 터키에서 그 지진이 나는 바람에 터키의 원래 명칭이 투르키에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터키시 커피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사이펀을 중간에 써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프렌치 프레스로 내려서 먹는 이 프렌치 프레스 아시죠? 이렇게 돼갖고 이 안에 이렇게 커피가루 이렇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망으로 아주 조밀한 셀망으로 이렇게 돼갖고 꾹 추출해 갖고서 하는 추출 도구인데 이 프렌치 프레스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커피를 추출할 때 가장 커피 분쇄도가 굵습니다. 이게 가장 굵죠. 우리가 영어로는 콜스라 그럽니다. 콜스. 근데 하여간 제일 굵고 그 다음에 굵은 것이 핸드드립. 그 다음에 굵은 것이 더 가늘게 가는 게 더치커피를 더 가늘게 갈고요. 사이펀하고 핸드드립은 보통 같은 분쇄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써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프렌치 프레스가 제일 굵게 커피를 갈고 그 다음에 핸드드립하고 사이펀이 같은 굵기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곱게 가는 게 더치커피를 더 곱게 갑니다. 요거보다 더 곱게 가는 게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모카포트입니다. 요거보다 더 곱게, 더 가늘게 가는 게 에스프레소 머신, 큰 1구짜리, 2구짜리, 3구짜리 머신이 있죠. 이게 더 곱게 갑니다. 그리고 제일 곱게 가는 게 터키시 커피를 제일 곱게 갑니다. 이거에 사용되는 도구가 뭐 이브릭이라든가 체즈베 이런 도구를 갖고서 터키시 커피를 만들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슨 뭐 암기하듯이 프렌치 프레스가 제일 굵게 가로 그 다음이 핸드드립과 사이펀이야. 그 다음이 더치 커피야. 그리고 모카포트가 그 다음으로 곱게 갈고 제일 곱게 가는 게 에스프레소고 너무
가장 곱게 가는 게 터키시 커피야.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왜 추출을 할 때 분쇄도를 차이가 나게 가져가느냐의 근본 원리를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이 프렌치 프레스는 왜 굵게 가냐 하면 프렌치 프레스를 만드는 방법이 그 관에다가 튜브에다가 일정량의 커피를 갈아서 넣은 다음에 뭐 1인분이면 1인분, 2인분이면 2인분의 커피를 갈아서 보통 한 1인분에 15g 정도 쓰죠. 그래서 뭐 2인분이면 2잔, 30g의 커피를 갈아서 넣고 그 다음에 1인분당 한 150ml 정도 잡아서 2인분이면은 이제 300ml 정도의 뜨겁게 팔팔 끓인 물을 붓습니다. 붓고 빠르게 한 30번 정도 이렇게 30회 정도 이렇게 저어주죠. 그리고 이 필터, 이 앞에 쇠 필터가 달린 망을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보통 한 2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것도 왜 2분을 기다려야 되고 1분 30초면 안 되냐? 2분 30초면 그런 거 없습니다. 2분을 담갔을 때의 커피가 이 시간 추출하는 그 추출되는 양이 다를 거고 1분 30초 담갔을 때 추출되는 양이 다를 거고 2분 30초 담궜을 때 추출되는 양이 다를 테니까 그것은 각자의 취향에 맞춰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 암기해서 프렌치 프레스에는 1인분에 15g의 물을 무슨 정도의 분쇄도로 넣어서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 위에다가 필터로 일단은 막아놓고 2분을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외워버리면 커피가 재미도 없고 바보 같아지고 창의력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냥 더 담그면 더 진해질 거고 덜 담그면 덜 진해지는 대신에 커피는 되게 깔끔해질 거고 더 담그면 진해지는 대신에 잔미도 더 많을 거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프렌치 프레스는 이 걸러내는 소위 말해서 이 손으로 꾹 여기 손잡이를 잡고 꾹 누르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에 필터가 걸려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커피를 뜨거운 물에 담아서 한 커피 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필터가 이렇게 있는 거를 이 손잡이를 잡고 꾹 눌러서 이 관 안으로 필터가 이 쇠 필터가 쭉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쭉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커피는 눌리고 거기에 우려진 커피 물만 이렇게 위에 딱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는 커피 알갱이로 가득 차고 여기는 추출된 물이 있죠. 커피물, 추출된 커피물 요거를 이제 마시는 건데 이 쇠 필터라는 것이 우리가 핸드 드립 할 때 쓰는 종이 필터만큼 촘촘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갖고서 그냥 꽉 눌러버리게 되면 이 쇠 필터 사이로 커피 알갱이들이 막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마시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커피물을 쭉 커피 찻잔에 따라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쇠 필터에 걸러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커피 알갱이를 굵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추출 도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분쇄하다 보니 프렌치 프레스로 하는 추출할 경우 가장 굵게 하는 겁니다. 핸드 드립하고 사이펀은 이 핸드 드립은 종이 필터로 걸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 드립은 본인의 종이 필터로 걸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렌치 프레스처럼 알갱이가 걸러지지 않고 종이 필터를 투과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핸드 드립은 보다 많은 성분을 더 내보낼 수 있도록 프렌치 프레스보다는 더 곱게 가는 겁니다. 사이펀도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더치 커피는 왜 핸드 드립보다 더 곱게 굵지 않고 더 가늘게 커피를 가느냐? 얘는 찬물 추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라는 그 물질이 찬물을 닿았을 때 내는 추출량과 추출되는 물질과 뜨거운 물로 추출할 때와는 추출되는 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뜨거운 물로 추출할 때 훨씬 더 많은 성분이 나오죠. 찬물로 하면 훨씬 적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찬물 추출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물로 추출하면 가뜩이나 커피 성분이 적게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커피 성분을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물의 온도가 찬물이라서 커피 성분이 적게 나오니까 분쇄도를 곱게 가져가서 추출 표면적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알갱이가 있는데 하나를 여기서 쪼개버리면 이 안쪽에 추출 표면적이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또 가로로 쪼개면 총 합치면 8개가 생기거든요. 또 절반을 쪼개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곱게 갈면 곱게 갈수록 커피와 물이 접촉하는 추출 표면적이 급속도로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찬물 추출은, 이 더치커피라는 건 찬물 추출을 해서 몇 도씨 이하에서 나오는 성분만을 추출하는 추출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뜩이나 커피 성분이 20도면 20도 이하에서 나오는 성분만 나오니까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가뜩이나 찬물 추출로 적게 나오니까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분쇄도를 핸드드립보다는 더 곱게 가져가서 추출 표면적을 더 많이 늘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찬물이지만 곱게 가른 커피와 만나서 그 갖고 있는 성분을 최대한 많이 내올 수 있게, 그 이유 때문에 이 더치커피는 핸드드립보다 더 커피를 곱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카포트는 에스프레소거든요. 가정용 에스프레소긴 하지만 얘도 모카포트 추출할 때 일부러 기계 그 도구 장치에서 한 2기압에서 3기압 정도의 압력을 만들어서 일부러 커피를 찍어 누릅니다. 왜 찍어 누르냐 하면, 커피 안에 물에 녹는 성분인 수용성 성분뿐만이 아니라 추출된 커피에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도 물이라는 용매제를 사용해서 지용성 성분도 추출하려고 하는 무리한 작업이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러라도, 물론 모카포트라는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왜 이 도구를 사용하냐? 2기압에서 3기압이라는 압력을 만들어서 커피 알갱이가 갖고 있는 성분을 억지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 에스프레소로 넘어가게 되면 10기압 정도를 만들 거거든요. 이 모카포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뽑아냅니다. 압력을 눌러서. 그래서 지용성 성분인 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뽑았을 때 검은색의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인 커피 용액과 황갈색의 거품층, 우리가 크레마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위에 기름방울처럼 떠있는 에멀전이라고 부르는 요 크레마와 에멀전은 다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용매제는 물이니까, 그래서 물이란 용매제를 써서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을 뽑아내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2기압에서 3기압을 이런 압력으로 누르기도 하고 10기압이라는 기계장치의 압력을 만들어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커피 성분을 지용성 성분까지 뽑아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지용성 성분이 더 잘 추출될 수 있도록 이런 더치커피, 프렌치 프레스와는 비교도 안 되게, 더치커피와도 비교도 안 되게, 핸드드립과도 비교도 안 되게, 모카포트와도 또 비교도 안 되게 더 곱게 가는 겁니다. 아주 추출 표면적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극대화시키냐면 19g의 커피면 보통 일반적으로 커피 알갱이 30알 정도 됩니다. 이걸 갖고서 100만 개의 커피 알갱이가 10g에 30알 정도의 원두가 100만 개의 알갱이로 갈릴 때까지, 물론 딱 100만 개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곱게 커피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용성 성분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정말 추출이 물과 만났을 때 추출될 수 있는 추출 표면적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아주 곱게 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는 정말 곱게 갈기는 갈아도 우리가 그 에스프레소용 원두를 만져보면 까슬까슬한 느낌이 납니다. 모래처럼.
근데 이 터키식 커피로 가게 되면 얘는 얼마나 더 곱게 가냐면 아예 밀가루가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잡아서 손으로 만지면 까슬까슬한 느낌이 없거든요. 그냥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이 터키식 커피는 더 곱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진한 커피를 얘는 뽑아내는 겁니다. 얘는 아주 밀가루 파우더처럼 곱게 갈지만 또 에스프레소처럼 수용성 성분을 뽑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브릭이나 채집이라는 도구에 커피가루를 담고 뜨거운 물 붓고 설탕 집어넣고 계속 저어서 물이 다 증발하면 또 뜨거운 물 넣고 이제 커피가루를 더 집어넣고 또 뜨거운 물 넣고 또 해서 또 짚고 그래서 물 다 나면 다 날려버려서 아예 아주 굉장히 진한 커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기도 하지만 주로 이 중동 지방에서 이 터키식 커피를 먹는데 이것은 예전에 점치는 도구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탁자에다 탁 두들겨 갖고 그 진한 커피 용액이 어떤 형상을 보여주느냐 갖고 커피 그 길흉 화복을 점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은 예외가 있는 커피입니다. 터키식 커피라는 거 드셔보시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소화할 수 있는 음용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이 설명을 쭉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분쇄도라는 것이 커피 맛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각 추출 도구마다 추출 방식마다 분쇄도를 달리 가져가는 것은 그냥 그것이 단순하게 암기해야만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가져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이 강의 들으시는 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오늘 했고요. 시간이 지금 벌써 26분이 지나가서 이 물의 온도, 이 세 가지 요소는 이제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5강처럼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6강서부터는 물론 모든 강의가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쓴 그 전자책과 관련된 내용은 이 동영상의 설명란에다가 간단히 설명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